우리와 모습이 다른 이웃과 함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웃,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입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2.1명 정도는 출산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100만이라는 생산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사회가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가 소멸되어가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 이주민과 유학생들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20년 동안 약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 우리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 5%를 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다문화 사회라고 말하지만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인구 때문에 이주민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막 환영하시는데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이제 문을 열겠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통치의 입장이거든요. 내가 이주민이라면 어떤 사회를 원할까 이런 입장의 차이를 좀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좀 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왔던 노동시장과 결혼 이주민 중심의 다문화 정책에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우리의 것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정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을 잘 아는 외국인, 정책과 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종말론 개해법을 찾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MC 맡은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종말론 이렇게 해법을 찾다인데 어쨌거나 이제 인구 감소 문제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해결책은 결국 이제 이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진 그런 삶인 것 같은데 그 시선 자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 좀 어떤가요? 그 시선이 좀 긍정적인가 호의적인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편인가요? 그 시선을 이제 보면 다문화 이제 그 가족이나 학생들이 차별받았다 이런 경험 비율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한부모 가족이 또 한 10%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중에 또 차별적인 시선을 받고 계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의 수용성,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그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 청소년들은 상당히 수용성이 높은데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 수용성 점수가 50점 된데 몇 년 지나도 그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게 되는 분들이 이탈리아라는 국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국 국적을 따고 가슴속에 이탈리아를 심고 한국이라는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신선하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모습은 다른데 대한민국 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같이 어울려 사는구나. 이게 한국 안에서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인식을 대한민국 국민한테 해준다 그러면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꼭 이주민이 들어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꾸려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토미와 기규에는 매주 주말이면 러시아어 수업을 듣습니다. 바로 엄마의 모국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러시아 사람이라서 할아버지랑 대화할 수 있도록 러시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러시아에 지금 계시고 있어요. 있는데 1년에 한 번 한국에 와요. 오시면 우리 애들이랑 대화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국말 전혀 못 하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어를 좀 가르치고 있어요. 엘레나 씨가 한국으로 온 건 2009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지역에서 1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기 결혼했고 우리 남편은 미국에서 텍사스 왔는데 우리 비슷한 시간에 왔어요. 16년 전에. 그때는 영어 가르치러 와서 한국에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살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에 빠져 한국에 정착하게 된 그녀는 영어 학원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 가정도 꾸리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20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 공부하러. 그래서 여기는 살다 보니 너무 문화가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조금 더 한국에 대해 알아보게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왔어요. 한국에 정착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걱정되었지만 외국인인 그녀를 보는 시선은 마치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년 전에 만났는데 우연히 놀이터에 같이 놀다가 애들이 우리 남편 미국 사람이니까 그쪽에 남편분이 영어로 물어보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만나다가 한국 사람이랑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고 생활하는 것도 똑같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르지 않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가 애들이랑 잘 맞아서 더 오히려 아이도 잘 어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에 호기심을 느끼고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해준 아이들. 문화놀이터에서 만나자마자 친해졌어요. 아이들이 지닌 순수함 그대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 정착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엘레나 씨입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래도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저와 아내랑 이제 두 나라의 문화 배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학교는 그냥 일반적인 한국 학교를 보냈어요. 이래야 사실 한국어를 정말 모국어처럼 잘 배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 집에서는 이탈리아 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도 이제 이탈리아 말 잘하니까 이탈리아 교육 가르쳐주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좀 더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야 또 이제 애들도 좀 변할 것 같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해줘요. 너희들은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다. 어렸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치킨이랑 똑같다. 너희들이 반반이다. 치킨도 반반이잖아. 너희들도 반반이다. 양념 반 프라이 반.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다문화 가정 학생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 얘기해요. 우리 반에 엄마 일본인 친구도 있고 미국인 친구도 있고 중국인 친구도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일부러라도 이런 저희와 같이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랑 많이 놀게 하기도 해요. 알베르토의 교육 방식처럼 엘레나 씨의 아이들 또한 다문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퇴근한 남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애들 마인드가 좀 순수하고 그래서 네가 한국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 안 물어보고 그냥 너랑 같이 놀래? 그치야. 그래서 계속 놀아요. 너무 뿌듯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왜냐면 우리 애들도 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외국인이라는 관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보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가치를 배워가고 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엘레나 씨의 집에서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애들 위해 잡채 그리고 닭가슴살로 만든 파이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한식이랑 러시아식 같이 드세요? 네. 우리 애들이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니까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모르는데 유튜브 보면서 만든 거예요. 러시아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차려진 식탁에 아이들의 즐거움이 가득한데요. 엄마 음식도 맛있어? 아니면 급식실 음식도 맛있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급식실? 왜? 엄마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 둘 다라고 했잖아. 근데 너 러시아에 이거는 먹으면 밥이 없어도 돼요? 아니면 꼭 밥이 있어야 돼? 밥이 있어. 밥이 있어야 돼? 근데 왜 나한테 물어봐? 우리 남편은 미국에 절대 들어가기 싫어서 아마 계속 한국에 살 것 같아요. 남편은 여기 다 안전하고 필요한 거는 다 가까워. 왜냐면 미국에 살면 무조건 트럭이 있어야 돼. 자동차. Well, I think more incentives for easier way maybe to become a Korean citizen, maybe by your time living in South Korea, that would be of a good benefit, especially if they know Korean language. Then it means that they can be very good citizens of South Korea in the future. 우리는 한국에 사는 거 좋아? 네. 왜 좋아? 왜냐면은 총도 없고 토네이도도 별로 없고 지진도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요. 자, 저희가 지금 여기 영상에서 봤듯이 좀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방송도 한몫한 것 같아요. 옛날에 아마 또 전 차관님도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알베 형이랑도 같은 이탈리아 출신 뭐 크리스티나 나왔던 선배님 그런 프로그램 맞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납니다. 그때 네네. 2006년도인 것 같은데 네네. 미녀들의 수다라고 나와가지고 외국 여성들이 너무 재미있게 한국 생활 얘기를 우리보다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수다도 정말 왕수다예요.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인들이 아 저분들은 우리가 느끼는 일상을 또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다르게 보시네. 그리고 시선이 매우 재미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문화인들에 대한 시선을 바꾸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쵸. 예능 맞아요. 프로그램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뭐 미녀들의 수다였으니까 두 분도 원래 참여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안 부르시더라고요. 외국분이 아니시니까 아무래도 에이. 중요한 거 이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주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 태도 바뀌고 상황이 좋아지고 저희도 사실 원래는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울 노력 많이 또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오히려 또 방송 덕분에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이제 만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왔잖아요. 저희도 사실 제 알기로는 아마 미국 이후로 이민국가 2위로 이제 꼽히는데 독일은 지금 현재 거의 아마 이민자 배경 둔 국민의 수가 거의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뭐 180만 명 넘은 난민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독일은 이제 어떤 것에 이제 중점을 뒀냐면은 언어 교육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뭐 아이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성인분들도 이런 교육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 수업이 한창인 가족센터. 이주민 가족은 물론 비다문화인 가족들까지 함께 모여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센터는 그 말 그대로 다양한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화 가정이 함께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혼 이민자가 강사분이 되셔서 비다문화와 다문화 가정들의 그 앞에서 그 요리도 하고 본인의 그 나라를 또 다른 나라 각국의 나라들을 투어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그 문화 그리고 요리 뭐 다양한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주민은 물론 비다문화인들까지 서로의 배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 가족 학생들이 학업 성장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요. 근데 아쉽게도 상급 학교로 진학률이 비다문화 가정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을 해서 정말 글로벌한 인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반 또 배경, 베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는 상급 학교 진학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라는 것은 그 갭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문화 가족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과 아동들한테 학습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이중언어 강의를 하고 있는 아려 씨. 내가 나랑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 여러분은 같이 한꺼번에 같이 읽어볼게요. 20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한 만큼 이중언어가 가능하기에 수업에 어려움이 없다는데요. 아려 씨의 수업을 받는 아이들 역시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외국어도 할 수 있기에 자신감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부모님이 입장에서 했을 때 항상 가능한다면 뭐 학교에 가서 엄마는 중국이나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자녀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중국인이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이야기하면 친구들 어떤 반응이 있을까? 뭐라고 대답해요? 친구들 좋겠다. 저기 뭐 나는 중국어를 못했는데 그럼 너는 중국어를 잘 할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이주 배경 학생들의 규모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한국 학생에 비해 높고 대학 진학률도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지금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학생들이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할 때 70%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 학생들의 언어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국어 숙달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학업 중단율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래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어, 과학, 수학 이런 과목에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은 오랜 이민 역사를 거치며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먼저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교육으로 극복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구의 26%가 이민자 출신이며 약 170만 명의 난민이 사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005년에 이민법을 개정을 하고 독일 스스로가 이민 국가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난민 수용입니다. 2015년에 독일은 난민을 89만 명이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마치 과거에 라인강의 기적을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독일의 어떤 이런 이민 사회에 대한 어떤 개방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도입할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할 것을 전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편향적입니다. 더욱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문화에 대한 충돌은 우리에게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동아주의가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혹시나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이 남한의 모든 것을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잉 주인의식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강요한다고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작용만 더 가져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나라에서 성실하게 살고 세금도 납부하고 그런데 왜
나처럼 입고 나처럼 말해야 되는지 사실상 그 이유가 없는 거죠. 1962년에 그 마샬 맥클루는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국경 개념이 흐릿해지고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가 대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철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동아주의, 다문화주의보다는 상호문화주의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상호문화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문화의 존재, 이걸 인정을 하고 문화들 간의 공평한 상호작용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렇듯 상호문화주의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천이 중요한데요. 다문화 가족들, 이민해 오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끔 하고 도와주면서 한국 문화랑 접하게 되는데 한국 문화에 적응을 일방적으로 시켰던 것 같아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남자랑 결혼한 동남아 여성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된장 고추장을 어떻게 담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우리 한국 며느리들한테도 안 시키는 된장 고추장을 담게 막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걸 해본 적도 없고 김치도 담아본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가르쳐주거나 또 따뜻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낮잠을 주무셔야 된대요. 낮잠을 자면 게으르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눈으로만 그 여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너희들이 동화되어야 된다. 한국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섞이고 함께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그 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달라지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공감하고 같이 공생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한국 문화만 배워라 이런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또 그 들어오시는 분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제일 친한 친구 보스니아 난민이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이제 놀았던 친구였는데 어릴 때 이제 보스니아가 뭔지 난민이 뭔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은 재밌게 노는 그런 거니까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류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정말 선입견도 없고 고정관념도 없고 그냥 다 친구예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어른들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계속 50점대인데 아이들은 70점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찍 깨인 거죠.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내 친구니까. 다름이 없잖아. 똑같잖아.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식당이 즐비한 거리에서 우리는 한 네팔, 인도 음식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현지인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인기 있는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한국에서 생활한 지 15년 된 먼주 구룽 씨인데요. 저는 네팔에서 기자 활동하다가 우리 남편은 한국 네팔 문화 활동하다가 인터뷰할 때 처음 만나고 우리 남편은 그때 네팔 이야기도 막 하고 다 하니까 그래서 엄마랑 만나서 다 이야기하다가 엄마도 괜찮아 외국 사람 있어도 말도 할 수 있고 괜찮은 사람 같아서 결혼해도 돼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남편만 믿고 고향을 떠나 그녀를 쏙 빼닮은 아이까지 낳으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먼주 구룽 씨. 물론 처음엔 낯설었지만 10여 년 넘게 생활한 만큼 한국에서의 생활은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아직도 조금 불편하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 우리 네팔끼리 여기도 몇 명 있어요. 우리 저처럼 결혼해서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온 친구들이 있고요. 그 친구는 네팔 사람 한 번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분은 국적 다르니까 그분은 저는 어차피 한국 사람 생각했고 근데 일자리 일하다가 다른 분은 아니야 너는 한국 사람 아니야 어차피 외국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अनि त्यहाँबाट घरसम्म जानलाई चाहिँ कति लाग्छ भने टाइम? 저 뱅크만 클라스 분들이고 우리 아기는 지금 오늘이 246일 됐어요. 그러니까 8개월 6일 됐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제가 세상을 다 먹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세상을 먹어라. 지금 힘쓰느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가도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런 걸 느끼니까 그럴 때는 불쾌하죠. 밀대는. 먼주 구룽 씨에게 주위의 시선만큼 불편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복잡한 이민법입니다. 처음 외국인이 국내 입국 시에 받은 비자가 취업과 일자리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오래 살아도 한국 국적의 취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애들이 태어나도 한국 국적을 못 받아요. 우리 애들 지금 국적이 미국 국적이고 그리고 러시아 국적이에요. 어린이여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엄마 아빠 외국 사람이라서 저도 한국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괜찮은데 근데 예전보다 전보다? 왔을 때는 조금 힘들었기는 했는데 근데 한국말도 너무 못했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둘이 달라요? 엘레나하고 벤하고 애들하고 이거 달라요? 세 명 다 달라. 네. 근데 저는 연주권, 애들이 F4, 남편 F2. 어려워. 다 달라.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맞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자의 개수는 총 37개로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의 취업 비자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정부는 외국인 취업 비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들어오면 37개의 비자 타입이 있습니다. 그 나라하고 그 나라 사이에 어떤 비자로 와서 그게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고 또 변경이 되지 않고 퇴출이 되면 또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거를 가르쳐주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건 서류를 만져보지 않으면 단시간에 안 되니까 자 이런 교육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비자 문제는 비단 이주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제가 후레테 학교라는 학교를 몽골에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국으로 교환학생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학교 선생님, 교수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상의를 해보니까 한번 갔다 와라. 경험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하셔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저는 영어 잘하고 영어 영문학과니까 뭐 어디 가서 영어 선생님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졸업해서 어디 회사에 가서 붙었어요. 근데 비자를 발급받으려 하니까 너는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영어 선생님 하면 안 되는 거면은 다른 거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한국어 좀 못하니까 안 된다. 아니면은 무역회사 가서 할라 했는데 네 전공이랑 안 맞는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실패해 왔어요. 취업 준비 비자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했다는 그녀. 친구가 무조건 한국에서 오래 산다고 연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박사 졸업하고 전공 이세윤에 허용된 직종 있잖아요. 거기서 뭐 3년 이상 일을 하든가 아니면은 박사, 석사 이렇게 졸업하고 바로 또 일자리를 구하면은 뭐 F2를 걸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주권 가는 길에 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단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한국에 오래 정착하고 싶기에 바라는 소원이 있다는데요. 친구들도 아니면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은 졸업을 하면은 바로 취업할 줄 알아요. 졸업하자마자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바로 취업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렵고 좀 단계가 좀 쉬워졌으면 그런 마음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저희들을 더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해외에서 다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몽골 언제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없어요. 한국에서 살면 되게 더 잘 살 것 같은 느낌?
무엇인지 누구인지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 인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외국 인력 정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학 온 풍전 씨 역시 한국에 정착해 전문 인력이 되는 것이 꿈인데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과 새로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국으로 유학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턴십 그 기회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유학생들이 학문적, 직업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도 정말 쉽지는 않죠.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한테 취업 기회가 많지 않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교사로 또 이렇게 인재 양성을 시키고 또 외국으로도 보내고 외국하고 교류 관계에 있을 때는 이분들이 또 활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중 언어 인재를 키워내는 거 이게 아주 한국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학생을 받는 나라를 일단 나라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80개 이상 되는 학교에서는 유학생을 받아도 된다. 사실 그런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와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유명한 사람을 데려와서 우수 인재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유학하고 오셔서 결혼시켜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을 하게 하고 이분들이 모델이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이민을 오고 유학을 와서 이렇게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모델이거든요. 그게 우수 인재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유학생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두 분처럼 유학을 온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정착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 몇 사람의 유학생들을 보내주면 그 유학생들을 기업과 지자체와 학교가 연관이 돼서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대폭 늘려준다든지 돈을 받아가면서 공부도 하게끔 한다든지 이게 모델로 지금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만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우수 인재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유학을 하고 나서 돌아간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학을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재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국비 장학생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별할 수 있게끔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튀르키예에서 한국을 찾아 현재 한국 회사에 취업한 세나 씨는 홍보 마케팅 파트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 지금 저희 회사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 쓰고 있습니다.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이제 동료분들께서 저한테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세나 씨. 정말 꿈 같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면서 한국 노래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약간 드라마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해가지고 너무 꿈 같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한류 드라마에 푹 빠진 후
한국에 관심이 생겼다는 그녀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그 후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경쟁이 치열해 취업이 쉽지 않았다는데요. 친구들 중에도 이제 대기업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처음에 그냥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처음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그 AI 같은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제 토익이든 막 IELTS든 막 토픽이든 막 너무 많은 이제 그런 스펙들이 있어가지고 지원해도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나 씨처럼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전향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한 조사에 따르면 연봉과 복지 조건 충족 시 비선호 지역으로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74.4%로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같이 유학 온 튀르키예 친구를 만난 세나 씨. 저희가 튀르키예에서 같이 대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학생 때 이제 같이 여기 오고 지금도 계속 같이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 이름은 누르입니다.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는 1년 됐습니다.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봤는지 잘 나 봤잖아, 맨날 너는. 아니 내가 맨날 우는 거 나한테 사진 보냈잖아. 졸업하려면 그럼 한 학기 남는 거지 이제. 내년에 졸업은 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취직을 하고 싶고 이제 튀르키예 가서 제가 얻었던 것들을 이제 거기서 전달하고 싶긴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가고 싶다는 그녀. 저는 일단 여기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만간 튀르키예 돌아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계속 한국에서 일하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취업을 하고 싶고 또 일부 대한민국 기업들은 또 외국인 직원이나 노동자는 필요하는데 물론 잘 만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양적에서 좀 정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이 숫자가 부족한데 이 500명씩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체크하겠습니까? 중간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중간 관리자를 발굴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하나의 노동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3년을 체류해야 우리나라 제조업을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언어가 안 되는 거를 떠나서. 그럼 우리가 노동자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를 키우자면 그 노동자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고 비자 타임만 계속 늘어나고 노동력은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어때요? 지금 현재 불법 체류 40 미만 나라입니다. 1년에 3,000명씩 내보내도 못 내보내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불법 체류자라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체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법들이 바뀌어서 새로운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기업체가 삽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기업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저희 회사는 ELK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서 용접 재관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잘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될 지금 핵심 인재가 됐어요. 근데 온 지 약 2년 됐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근면성실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찾아 캄보디아에서 온 20대 청년 판 씨.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1년, 1년 두 달. 일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탑 있잖아요. 네. 먼저 우선 고용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그 내국인을 고용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그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2명을 그 컨택을 받아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외국인 고용 노동자들이 없다면 그 저희 같은 3D 업종 그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 겁니다. 아니면 이제 혼자 1인 소사장대로 해야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국내 중소기업, 특히 생산직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정말 중요한데요. 내국인 채용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산업 전반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로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없으면 많은 폐업이나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으로서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민사회에 대한 문제를 종합 컨트롤하기 위한 인구청년 이민국이라는 조직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지방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이고요. 우리 도가 또 특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모든 시도, 시군이 이제는 외국 인력 없이는 도저히 지방자치단체를 지탱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지역에서 필요한 외국 인력은 시도지사에게 좀 권한을 줬으면 쓰겠다 하는 게 저희 지사님의 생각이시고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시도 지자체장들도 똑같은 어떤 그런 공동된 어떤 일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설을 해서 이제 부총리급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그 속에 이민국 아니면 이민과 이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신설을 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지 거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기존의 국민들과 이민 오신 분들과의 사회 통합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민청이 필요하다. 아마 이기순 전 차관님도 이 이민청 설립 관련된 그런 것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좀 많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미 정부에서 논의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어떤 생활 정착,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들 와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논의를 했고 관련법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논의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현재 외국인들이 한 5%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것들을 장기적인 비전 하에서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했는데요. 두 분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초기 입국부터 생활 지원까지 쭉 잘 돼 있는데 외국인으로 오신 분들, 외국인 가족들을 유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활 지원이 외국인 가족한테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중 언어를 쓰시고 계신 분들의 롤 모델을 잘 만들어서 이것들을 다문화 사회에 잘 알리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아까 얘기한 우리 국가의 국력이 될 수 있고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세종에도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언론의 역할이 좀 많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역량들이 이런 어떤 모습들로 살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 사람이 다문화 가정으로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행복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담아서 방송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구나 그러면 같이 어울려 살겠다라는 포용의 마음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생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우리 형제 알베르토 어땠어요 오늘? 저는 사실 뭐 전문가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고 이거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이 외국인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반대로 외국인들도 여기 와서 대한민국의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언어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문화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문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소통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면 정말 아름다운 어떤 다문화의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오늘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린드만이었습니다. 우선은 사회에서 뭐 다문화는 어려운 가정이다 이런 거를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경험은 많이 없어도 여기저기 들은 적은 있어요. 자별하는 거. 어차피 있어요. 여기는. 내 안에도 여럿이 있고 저 사람 안에도 여럿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이 사회에도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좀 다양성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아주 어린 애들은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커가면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하게 됩니다. 이주 배경 학생의 정체성 그 자체를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대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살아나가면서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조금 낯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시간입니다.